예,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주차가 시작이 됐네요. 예, 그럼 이번 주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요소, 9블록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예, 9블록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요소인 부분들을 예,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차별화 요소, 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그 교재 예, 장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장표가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예, 지금 저번 주에 아마 2주차 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 중에 가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가치 제한 다음에, 가치 창출 다음에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유통 채널이거든요. 그 유통 채널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요. 화면 1, 2. 네,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는 이제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고객 세분화. 그러니까 고객을 타겟팅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 게,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건 가치 창출이라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그 9가지가 이 블럭이 있어서 9블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9블럭 모두 하나하나를 기존의 어떤 사업 모델에서 바꿔주면 그게 바로 가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가치가 뭐냐? 유통 채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마케팅 채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기존과는 다르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케팅 채널, 그럼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그 타겟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아이데이션 하는 게 바로 마케팅 채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또 한 가지 요소가 아마 포피라고 들어보셨나요? 포피? 포피. 예, 포피. 포피라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포피. 포피가 아니라 포피. 포피가 뭐냐면, 첫 번째는 프라이스. 첫 번째는 프로덕트부터 해야 되겠네요. 프로덕트. 이게 뭐예요? 제품.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이스. 저도 이거 다 못 외우는데. 프라이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프라이스. 가격. 이걸 마케팅 사요소라 그래요. 프로덕트, 그다음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 이게 뭐예요? 유통. 유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프로모션. 이게 뭐예요? 뭐 홍보 아니면 촉진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 네 가지를 마케팅 사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포피라고 표현합니다. 마케팅 사요소라고 표현해서 전통적인 어떤 마케팅 기법에서는 이거를 마케팅 사요소 포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차별화, 그다음 가격에 대한 차별화, 유통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홍보, 촉진에 대한 차별화.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마케팅 요소를 굳이 이쪽 그 유통 마케팅 채널과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바로 포피 중에 프로모션과 플레이스, 유통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카콜라와 펩시는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경쟁자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마케팅 채널을 구축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일단 이 마케팅 채널을 만들려면요. 첫 번째는 마케팅 컨셉부터 잡아야 돼요. 컨셉부터. 근데 보통 콜라라 그러면 어떤 컨셉을 잡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맛, 기능, 감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뭐예요? 컨텐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삶에 있어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는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가져가고 싶으세요? 어떤 것부터? 글쎄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디오. 되네요. 좋습니다. 어떤 채널부터 구축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컨셉을 잡는 게 바로 뭐예요? 마케팅 채널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콜라 회사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컨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코카콜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나요? 첫 번째 빨간색. 그쵸? 빨간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카콜라 때문에 코카콜라가 그래도 이 콜라 시장은 계속 1등을 유지했던, 적어도 제가 젊었을 때는 1등을 유지했던, 근데 요즘에 펩시가 따라잡기 시작하긴 했어요. 여하튼 이 코카콜라는 제일 처음에 최초에는요, 저런 감성과 이미지에 콜라를 접목시켰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타클로스, 겨울을 생각하게 되면 콜라가 생각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콜라는 저기 좀 더울 때, 더운 나라에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거꾸로 갔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순백색의 차가운 눈 위에서 빨간 산타클로스가 하얀 수염을 흩날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성적으로는 빨간색 옷과 그리고 하얀 수염이 이제 거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감성과 이미지를 자극해서 그걸로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맥주 회사 그 마케터라고 처음에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하이트 맥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술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런 음료들은요, 나름대로 그 충성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시면 그것만 계속 마시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맥주도 그렇지만 소주도 그렇고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도 한번 고객이 되면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충성 고객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충성 고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유 없이 그쪽에 충성 고객이 돼요. 이유가 따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먹다 보면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성 고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제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 이미지 각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음료 시장은 이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법을 썼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지만 감성과 이미지를 자극해서 빨간색이 보이면 콜라가 생각나게 하고
코크가 생각나게 하고 코카콜라.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보아도 코카콜라가 생각하게 되고. 그럼 뭔가 이 산타클로스는 그런 거잖아요. 겨울 그리고 깨끗함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게 코카콜라다. 라고 컨셉을 잡고 그쪽에 마케팅의 어떤 이미지가 포지셔닝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채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지셔닝,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다가 이제 그 요즘에 와서는 여기에 산타클로스 대신 똑같이 겨울과 북극이랑 마찬가지의 컨셉으로 가지만 뭘로? 예, 맞습니다. 백곰을 내세우면서 백곰 이미지와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접목시켜서 감성과 이미지를 자극할 수 있는, 연상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콜라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 시장을 선도하듯이 하는 콜라 회사의 가장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됐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맨날 만년 꼴등이 아니지, 2등이 꼴등이지만, 예, 꼴등하는 펩시는 어떻게 전략을 짰었냐? 그렇습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왔어요. 뭐? 코카콜라가 감성과 이미지 연상법을 이용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면 바로 펩시는 뭘로 갔어요? 맞습니다. 네 몰라서 그렇지 진짜 콜라 맛이 중요한 거야. 맛과 기능으로 갔어요. 그래서 초반에 80년대 후반인가요? 90년대부터 이제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코카콜라를. 그 따라잡는 첫 번째 그 컨셉은 뭐였냐? 브라인드 테스트라면 무조건 콜라는 펩시가 맛있다고 하더라. 이거를 가장 광고의 컨텐츠로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뭘 했어요? 코카콜라는 맨날 북극곰 그려놓고 광고에 산타크로스 그려놓을 때 뭘 했어요? 패널 테스트하는 시음 행사를 하는 행사를 엄청나게 열고 그 행사 동영상을 어떻게 했어요? 예, 바로 광고의 컨셉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눈을 가리고 먹어보니까 확실히 펩시가 더 맛있더라. 그래서 펩시밖에 안 고르더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공격적으로 갔죠. 어떻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펩시 뭘로? 예, 코카콜라 회사 직원도 펩시를 코카콜라 병에다 넣어 먹을 만큼 맛있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인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이 펩시 같은 경우에는 펩시콜라 쳐볼까요? 이거 이 콜라 요즘 나오는 콜라도 이게 제로 슈거라 해서 당이 설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콜라도 만들어냈잖아요. 뭐 저기도 제로 콜라가 있지만 근데 이것도 기능성이나 이런 것까지 뭐 여기다가 뭐 라임도 넣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 또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펩시예요. 이렇듯 마케팅 채널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컨셉을 잡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컨셉을 잡는 거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러면 그런 컨셉이 잡혔으면 어떻게 그 컨셉을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걸 매체라 그래요. 매체. 아시겠죠? 그걸 매체라고 표현합니다. 매체. 저희 매체는 뭘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체는 다 TV 광고 뭐 아니면 신문 광고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매체라는 것도요. 컨텐츠별 그리고 타겟 고객별로 분화가 돼야 되고 적절한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어떤 경쟁 제품들은 TV 광고만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광고 매체를 찾아서 내 제품을 경쟁 제품과 다르게 매체 컨셉을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면 이것도 차별화된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체들은 어떤 게 주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매체가 바로 TV나 신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예, 미디어인데요. 이 신문이나 TV 같은 경우는 뭐 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신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있죠. 인터넷 신문은 여러분들 만들기 쉽다, 어렵다? 엄청 쉽다. 직원만 한 명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신문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보시면 자랑 아닙니다. 예, 한번 보시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한번 쳐볼게요. 하하하하.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보세요, 이런 거. 예, 보세요. 보시죠? 예, 저는 주로 이 신문에는 제 얼굴이 나가는 사진들만 주로 올립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보세요. 이것도 다 인천청운대학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예, 그 대표자 이름이 강계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편집인 이름이 강계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신문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요즘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를 통한 어떤 매체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궁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런 고객 전달 매체는 첫 번째는 고전적인 미디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이메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메일도 하나의 고객한테 어떤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당연히 더 고전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들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좋은 광고판이고 가장 좋은 고객과의 전달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컨셉을 전달하는 수단. 그리고 잡지. 예, 잡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홍보 도구, 콘텐츠를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SNS입니다. 아시겠죠? SNS. 그래서 이런 쪽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 컨셉을 내 목표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예, 바로 유통 채널이에요. 그 유통 채널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컨셉과 두 번째 어떤 채널을 이용할 건지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마케팅 채널과 그리고 뭐 매체 어떤 매체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리바이스 이 청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를 포함해서 다 요즘엔 마찬가지겠지만 소셜미디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컨셉을 뭘로 잡았냐면 2010년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디캐프리오가 뭐야? 예.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옛날에 그 뭐죠? 그 저기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예, 나이 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발음도 안 되네. 이 사람이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초반에 뭘 찍었냐면 뭘 찍었더라? 그러니까 잡으려면 잡아봐라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더라? 이게 제목이 캐치미 이프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뭐더라? 디카프리오
영화 이 사람이 찍은 거 중에 유명한 게 뭐더라? 아 기억이 요즘에 뭐 먹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지? 아 많이도 찍었네 영화를. 있는데 어딨지? 안 나오네. 요거 Catch me if you can. 잡으려면 잡아봐 그 뜻이거든요. Catch me if you can. 예, 네가 가능하면 날 잡아봐. 하고 도망가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따라 잡아봐라 그건데 이거를 컨셉으로 내세웠죠. 어떻게 예, 워낙 활동성이 강한 청바지니까 입구 뛰면 아무도 못 잡아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치미 여기 써 있네. 캐치미 if you can. 예, 이런 광고를 이게 영화 제목인데 이거를 그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주연했던 이 사람의 그 컨셉으로 얘를 주연으로 해서 광고 주연으로 해서 자기를 진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어느 공간에 있다가 뛸 테니 나를 잡아서 잡는 사람한테는 청바지를 벗어서 주겠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디카프리오 지금 어디 나타났어. 그리고 막 SNS 때리면 서로 그냥 찾으러 다니고 막 잡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디카프리오 외에 그 모델들이 직접 나타나서 리바이스를 입고 예,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잡으면 리바이스 주는 거야. 청바지를.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 SNS 그 족들이 예, 이렇게 그 어디 있다고 이런 캠페인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서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시간에 1450명의 팔로워가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죠. 프로모션 홍보를 컨셉을 잘 잡았고 첫 번째 캐치미 이프 유캔으로 잘 잡았고 두 번째 그거를 적절한 매체 어떤 매체? SNS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금방 리바이스에 대한 브랜드 홍보가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채널이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컨셉, 프로모션 컨셉과 아니면 아이템 컨셉과 두 번째 매체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케팅 채널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인 뭐 그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벤트를 통해서 주로 많이 그 고객과 접점을 이뤘는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바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 이 리바이스 다음에 요즘에 이 모바일로 홍보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어떤 거죠? 저 오락게임 중에 요즘에 또 기억이 안 나네. 오락게임 중에 뭐가 있어요? 오락게임 중에 피카츄라는 요 피규어 요것들을 잡으러 댕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 게임 회사에서 어느 지점에 가면 뭐 알이 있고 어느 지점에 가면 뭐 득템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이거를 뭘로? 모바일로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SNS와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라고 유시 추적 게임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예, 옴니 채널이라고 있어요. 옴니 채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옴니 채널은 뭐냐면 이제 도소매 유통업들은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은 나중에 더 좀만 지나면 전시장이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하이마트 가서 세탁기 열어보고 만져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사죠. 왜? 온라인에서 싸니까. 그쵸? 그쵸? 그럼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물건들이 진열만 돼 있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전시장 플러스 입장료를 받는 물건
만지는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또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어보고 아시겠죠? 이런 어떤 그 체험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입장료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옴니 채널이에요.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제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할 수 있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적인 하이브리드형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옴니채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옴니채널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십시오. 이런 사업 모델은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예, 제가 아는 지금 그 대학 동문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대학 동문 중에 하나도 그 리사이클 전문점을 차렸거든요. 근데 리사이클 전문점을 차렸는데 이것도 전자제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로 와서 보고 기능을 보고 사잖아요. 근데 그 기능만 보고 바로 거기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똑같은 리사이클링 제품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박이라고. 그게 다 뭐예요? 옴니채널 관련된 채널을 이용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널이 하나를 가지고 주로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유통 라인, 유통 속성이 여러 개가 결합된 사업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이 마케팅 채널은 첫 번째 뭐를 프로모션 컨셉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유통 채널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올바르게 해도 마케팅 채널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차별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엔 이 채널의 변경만으로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 바둑. 옛날엔 바둑을 어디서 떴어요? 담배에서 펄펄 나는 기원에서만 떴잖아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왠지 사회에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 아니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 아니, 시간 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바둑을 두고 싶어도 안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새롭게 나온 게 뭐죠? 맞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온라인 바둑.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원을 망가뜨린 게 바로 온라인 그 바둑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채널만 바꿨을 뿐인데,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골프가 바뀐 게 스크린 골프고, 그죠? 승마가 바뀐 게 스크린 승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채널을 온라인으로 바꾸면 어떤 사업 모델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팀인데요. 예, 이런 사업체가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극장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다 이거를 예, 거꾸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예, 오페라가 불황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페라를 하면서 그거를 25대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실황 중계 또는 녹화를 해서 그걸 어디다 팔아요? 예, 극장에다가 예, 실시간 그 팔아서 거기서 판권에 대한 이득을 또 남기는 그런 어떤 수익 모델로 가져가서 성공을 했다 그러죠. 예.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작년에 한 10년 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올렸어요. 어떻게? 발빠르게 오프라인 학원을 온라인
디텍트 교육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생이 늘어나고 그리고 돈도 벌었어요. 예, 돈 벌면 한턱 쏴야 된다고요. 예. 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즘엔 4명밖에 못 먹기 때문에 못 먹어요. 예, 예, 사드리고 싶죠. 예, 못 먹습니다. 여튼 예, 농담이고요.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오프라인에 있는 사업 모델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어디다? 이제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정리해서 적어 넣으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몇 개죠? 예, 고객 세분화, 예, 첫 번째 고객을 바꿔라, 두 번째 가치를 바꿔라, 그렇죠? 가치를 바꿔라. 세 번째 유통이나 채널을 바꿔라. 특히 프로모션 컨셉을 바꿔라. 예, 가꾼 내용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유통 채널, 마케팅 채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예, 그 다음 고객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